과 의식의 내부 식민성 등을 극복할 계기. 수출 규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경제 침략입니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 일본의 경제 침략은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한국의 진일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경제 침략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은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독일, 미국에서 대체해 공급할 수 있어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기업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국내 부품 소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의 수관 과제를 풀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한일 간 무역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 무역 적자는 1조 2천억 엔이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2조 6천억 엔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일본 수출은 5%로 5위까지 떨어져 홍콩 수출액보다 적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일본의 91%까지 추격한 상태라고 한다.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은 일본 중소기업이 부품을 소비해주는 한국 대기업에 대한 가미가제 공격이자 갑질이라며 일본의 경제 침략이 길어질수록 일본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을 감행한 중요한 이유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10%에서 2017년 3.8%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 집권 이후 국민 총생산이 50조 엔 정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되레 20%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일본 경제 활력의 외적인 모멘텀을 찾고 싶었는데 만만하게 본 게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최 교수는 전망했다. 첫째, 일본의 식민 지배가 청산되지 않으면 식민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리 사회 친일 세력을 커밍아웃하게 해줬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종속 성과 의존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이다. 그는 또 한국 엘리트 집단에 남아있는 지식의 식민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대국 3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의식의 식민성이 한꺼번에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이어진 것도 미중 패권 전쟁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 불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일본이 우리한테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우방국가라며 일본에 군사정보를 줄 순 없는 것 아니냐? 지소 미아 종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피해 있을 수 있는 구실을 아베 정권이 준 것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단기전으로 끝날 조짐은 없는 실정이다. 전쟁 범죄를 사죄하지도 않고 물건도 팔지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촛불혁명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단기간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참을 테니까 정부는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시민들의 주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퇴각을 검토하리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최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한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일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아베 정권의 말은 허세다. 아베 정권은 이번 경제 침략에서 명분 있게 퇴각하고 싶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단결하면 완승하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를 아베가 구했다는 일본 뉴스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아베 비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아베를 제외한 모든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제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베 총리는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옹호하는 논조를 펼쳐 눈총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는 그동안 미국에게 찍소리 못했던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성토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이번 G7에서 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미국산 옥수수를 모조리 구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할 옥수수의 양은 수천억 원을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의 아베파리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을 궁지에서 구한 영웅이라면서 대서특필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의심되는 미국 옥수수를 대량 구입해 일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극우가 아닌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정치인이며 역대 일본 총리 중에 가장 중립적인 총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는 54년 만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을 갈아치웠던 장본인이며 총리 재임 시절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 공격과 극우 자민당 편에 서 있는 일본 정부 내 정보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다 총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금의 한일 무역 전쟁의 원인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고통을 준 것이 근원이라 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기로 유명한데 어머니 집안은 다들 아시는 브리치스톤 타이어이며 47년생인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 당장 죽어도 괜찮다고 하며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 수입되는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니라고 나서는 언론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베는 유전자 변형 작물임을 알고도 미국 옥수수를 들여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민을 방사능 지역으로 내몰고 방사능 식품을 먹이려는 아베인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엄청난 일본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일본 국민을 방사능 속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유전자 변형 옥수수까지 먹이려 하는 아베 총리. 저는 아베 총리가 언젠가 반드시 감옥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크게 잘못했다고 찍히면 전 국민이 공격을 하는 것이 일본인의 습성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고노다로와의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 라고 발언하면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소미아 중단 카드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안보를 이유로 국가 간의 신뢰를 깼으니 당연히 안보를 위한 협정인 지소미아도 깨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미국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냅니다.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정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도 나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기사가 아사히 신문을 통해 보도됩니다. 아사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미국은 아베 정권이 이 일에 있을 가기, 즉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인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엔 한일 간 문제에 관련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해왔지만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이 일본도 나쁘다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아베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자신의 선거가 중요하다며 골프를 치며 뒹굴어 가면서까지 대접을 하길래 미일 무역 협상을 연기해줬더니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의 안보상의 이유라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네. 가만 보니 이게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반대하기 위해 내 친구 문재인의 나라의 경제를 박살내려고 하네. 거기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잠재적인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수작을 부려? 미중 무역 전쟁이 잠잠해졌는데 아베가 반도체 산업을 건들면서 결국 중국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내가 박살내려던 화웨이에 도움까지 줘버려? 여기에 미국 내 경제계도 반도체 산업을 건든 아베를 비판하고 있네. 거기에 지소미아까지 논란이 되게 만든다 이거지. 볼턴을 보내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게 거부를 하려 해? 좋아, 두고 보자. 자,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는 아베의 한국에 대한 엄포 행위로 끝날 이 게임의 판이 이렇게 커짐으로써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급소라고 생각한 세계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타격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연결고리를 간파하지 못하는 아베의 어리석은 판단을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본은 치밀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헛소리인 것이죠. 또한 이번 아베의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한국인의 자발적이고 수준 높은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한국의 탈일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은 물론 부품 산업까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가게 될 것이고 향후 5년 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 역시 몰락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 일본의 지역 경제가 한국의 일본 여행 안 가기와 같은 불매운동의 전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수출 경제에서 최고의 고객인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번 아베의 황당한 조치로 일본의 위기는 가속화되는 겁니다. 반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북한과 미국은 수교를 위한 행보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미만 뚫리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신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아베 역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었겠지요. 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미국이 침몰하는 일본과 떠오르는 한반도에서 과연 누구의 힘을 실어줘야 할까요? 어차피 트럼프가 북미 수교를 염두에 있는 마당에 굳이 일본을 염두할 필요가 없음은 지난 남북미 판문점 회동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과거 식민 역사에 대한 반성은 추호도 없는 아베 정권과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을 잠재적인 위협국가로 설정하면서까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의 야욕에 트럼프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트럼프는 동북아 세력 균형을 한미일에서 남북미로 다시 짜라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